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제대로 치는 법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그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쇼팽의 에튜드 작품 번호 25의 2번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곡 레슨을 해볼까 아니면 체르니 40번 중에서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적용할 수 있는 곡 몇 곡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선은 작품을 다뤄보는 것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작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체르니 40번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추후에 몇 곡을 발췌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5의 2번은 입시곡이나 콩쿨곡에서는 대체적으로 제외가 되는 곡이에요. 하지만 저는 딱 쉽다고 단정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쇼팽의 에튜드 중에서 작품 번호 10의 1, 2번, 작품 번호 25의 6번, 8번, 10번, 11번 정말 어려운 곡들이 있죠. 그 곡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번의 섬세한 소리를 만들고 유려한 테크닉을 손목의 움직임과 팔꿈치를 통해서 습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이 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조성은 F단조, 빠르기는 프레스토, 박자는 2분의 2박자, 세도막 형식입니다. A, B, A. 굿을 풀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있고요.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몽환적인 색채감이 듣는 이로 하여금 꿈속을 걷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른손의 8분음표 세디단 음표와 왼손의 4분음표 세디단 음표가 맞물리는 혼합 리듬이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슈만은 이 오른손 멜로디에 대해서 잠자는 어린이가 노래하는 가곡, 잠자는 아이의 마술적인 노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손 모두 레가토로 가볍게 연주되는 꿈결 같은 곡으로 손가락 끝과 팔의 유연성을 위한 연습곡이에요. 그리고 이 곡은 꿀벌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이 정말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꿀벌일까? 진짜 매치가 안 되는 제목인데요. 쇼팽 자신이 붙인 게 아니에요, 이 제목을. 그리고 본인의 작품에 제목 붙이는 거를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상하실 때에도 연주하실 때에도 너무 제목 때문에 상상력이 좁아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감수성은 정말 훨씬 더 풍부한데 제목 때문에 너무 이미지화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레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른손 세디단 음표 선율을 어떻게 하면 노래하는 소리로 매끄럽고 섬세하게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해요. 목가춤 마디로 시작해서 8마디까지가 한 프레이즈입니다. 악보를 화면 위에 세팅하겠습니다. 영상 1번 레슨에서 말씀드렸던 위팔과 몸통 사이에 알맞은 공간을 확보하신 채로 손의 포지션을 잡으시겠습니다. 지난번 스케일 아르페지오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손목의 움직임, 팔꿈치의 방향 기억나시는지요? 예를 들어 도레미파를 칠 때 손목이 오른쪽으로 또 살짝 위로 따라서 움직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쇼팽 에튜드 2번도 쳐볼 건데요. 저는 세디단 음표 두 묶음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음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쳐보겠습니다. 손목의 움직임을 잘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도, 레플렛으로 갈 때 살짝 검은 건반 쪽으로 들어갔다가 레플렛에서 시로 내려왔을 때 원위치로 왔어요. 그 다음에 도와 미 플랫을 지나 레플렛으로 갈 때 다시 건반 안쪽으로 손목이 들어가는 걸 보셨죠? 자, 이 움직임을 정리를 하면 손목이 늘 음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목이 음표를 따라가고 있어야 매끄러운 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고 고르게 칠 수 있고요. 테크닉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묶음도 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묶음도 첫 번째 묶음과 비슷한데요. 단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이 다르죠? 그래서 음정의 간격 변화가 있는데요. 도, 파, 샵, 솔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도, 파, 샵, 솔 여기가 조금 앞에 묶음 도, 미, 플랫, 레 플랫보다 간격이 조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도, 파, 샵, 솔을 칠 때 도, 미, 플랫, 레 플랫을 칠 때보다 손목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여줬어요. 다시 쳐보겠습니다. 음정 간격에 따라서 손목을 얼마만큼 움직여야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느린 템포에서 연습하실 때에 이렇게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 음표들을 고르게 쳐야 되고 이 소리들이 노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목을 잘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디의 두 번째 묶음을 잘 보시면 도와 라 플랫 사이가 6도인데요. 손목을 오른쪽으로 또 검은 건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검은 건반 쪽으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세 번째 마디도 두 세디단 음표의 묶음이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빨간색으로 6음씩 묶었습니다. 미에서 파, 미, 레, 샤까지 살짝 손목이 위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에서 살짝 내리셔서 솔을 지나 시 플랫까지 살짝 위로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패턴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세 번째 마디까지 아주 느리게 쳐볼 테니까요. 손목의 위치와 움직임을 잘 봐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손목이 한 번도 제자리였던 적이 없었던 것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마디부터 여섯 번째 마디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노란색 펜으로 6음씩 묶어놨는데요. 이 6음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묶음만 이해를 잘 하시면 나머지 5묶음은 그 방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패턴이 비슷한 경우에는 손가락 번호를 거의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야 손목의 움직임도 익히기가 쉽고요. 외우기도 편합니다. 제 번호를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3, 4, 3, 2, 3, 1. 그 다음 두 번째 묶음은요. 2, 4, 3, 2, 3, 1. 그 다음도 2, 4, 3, 2, 3, 1. 그 다음도 2, 4, 3, 2, 3, 1. 또 2, 4, 3, 2, 3, 1. 이제 마지막 패턴입니다. 여기만 2, 3, 1, 1, 4, 2입니다. 노트 하셨나요? 한번 이 번호로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네,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손의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 2, 4번에서 손목과 팔꿈치를 살짝 회전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작을 해주심으로써 6개의 묶음이 윤택하게 되면서 나머지 음들을 고르게 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동작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동작만 잘 익히셔도 릴렉스를 잘 하실 수가 있고요. 테크닉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마디는요. 제가 분홍색으로 미에서 뒤에 나오는 레플렛까지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여기는 사실 한홍이 42번 감칠함 아르페지오와 똑같은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아르페지오를 제대로 치는 법 기억나시죠? 미에서부터 레플렛까지의 팔꿈치와 손목을 오른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1번이 나올 때 억지로 연결하시려 하지 말고 1, 2, 3, 4 미, 솔, 시, 레플렛 손목을 들어 올려주시면서 엄지를 오른쪽 안으로 넣어서 다시 미를 칠 준비를 시켜주세요. 엄지를 스치듯이 쳐주셔야 한다는 내용 기억나시죠? 팔꿈치가 오른쪽 밖으로 너무 많이 꺾이셨다면 잘못 치신 경우입니다. 8번째 마디는 좀 전에 말씀드린 로테이션 동작을 하시면 해결됩니다. 손가락 번호는 3, 5, 2, 1, 4, 2 1, 3, 2, 1, 5, 3 그런데요. 손가락 번호는 한 가지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저를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참고만 해주셔도 돼요. 네, 오른손 프레이즈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왼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 4분 음표, 세딕단 음표요.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세 음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손도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묶음만 잘해주셔도 나머지는 다 적용해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왼손도 손목의 움직임을 잘 보시고 따라해주세요. 제가 8마디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네, 어떤 공통점을 보셨나요? 물론 음정의 간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손목의 움직임이 비슷한 점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팔꿈치가 스케일 아르페지오 쳤을 때처럼 왼쪽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윗팔을 몸통에 붙이신 채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포지션에서 왼손을 치셔야 손목을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에 액센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던 방법대로 치시면 엄지손가락에 액센트가 붙을 가능성이 정말 커져버려요. 이렇게 하실 경우에 액센트가 붙을 가능성이 정말 커져버립니다. 팔꿈치가 왼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치시면은 엄지손가락에 액센트가 붙을 가능성이 커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몸통에 붙이신 채로 치셨을 때 부드럽고 유연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손목의 움직임도 한번 보세요. 5번에서 1번으로 올 때 오른쪽으로 오면서 비스듬히 올라오고요. 1번에서 2번 살짝 위로 향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간 반원을 그리는 동작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 처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섬세하게 딥누엔더가 되면서 끝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 번째 음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거든요. 손목을 잘 들어 올려주시고 2번 손가락 손끝도 섬세하게 터치해주세요. 왼손이 반주지만 음악적으로 노래가 되어야 오른손 멜로디를 잘 받쳐줄 수 있습니다.
왼손도 오른손처럼 노래하시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양손 다 음표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패턴대로 손목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패턴이 눈에 잘 보이시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새로운 악보를 많이 읽으시다 보면 파악이 되실 거고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페달인데요. 이 곡은 가벼운 터치로 치셔야 되고 오른손의 멜로디가 정말 잘 들려야 되기 때문에 페달을 많이 아끼셔야 돼요. 가능한 한 페달을 정말 얇게 밟으셔야 됩니다.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와 얇게 밟았을 때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입니다. 네, 오른손 멜로디가 뭔가 웅웅거리는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아껴서 밟았을 때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뭔가 그래도 오른손의 멜로디가 조금 소리가 묻히지 않고 선명하게 들렸던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페달도 센스 있게 잘 밟아 주셔야 됩니다. 페달을 잘 밟는 법도 추후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